지하차도 좀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하차도를 틀은 고치지 못하겠지만은 양쪽 경사면은 뜯어 고칠게요. 그리고 농협이 들어오고 나서 거기 교통량이 배 이상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좀 들렸는데 차를 4대를 만났어요. 불과 한 20분, 10분도 안 되는 사이에. 그래서 좀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사도 좀 고치고 그 틀을 넓히지는 못해요. 그리고 양쪽에 경고등 그 신호 체계를 만들어서 그 경고등이죠. 차가 내려간다는 상대편에서 알게끔 그런 체제를 만들고 지금 물이 새가지고 얼음이 좀 덮여 있는데 그것도 재난관리과를 통해서 하수 체계로 바꾸고 그래서 고쳐드리겠습니다. 대대적으로 고쳐드릴게요. 그 언덕을 좀 깨고 하는 것은 지금 겨울철은 불가능하고요. 그건 한 3월 달쯤 고쳐드리기로 하고 신호체계와 관련된 것은 뭐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 협의를 그래서 좌회전을 주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경찰서 도단하게 협의를 했는데 그게 곡선이 되기 때문에 그 도로가 그냥 도로에서 좌회전을 시키기에는 너무나 많은 부담이 있고 교통사고 수반이 불을 붙이 뻔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그 곡선을 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제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그건 몇십억 들어가야 될 예산이거든요. 양쪽 도로 넓혀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지하차도를 획기적으로 개선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이순덕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데 나 이치를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 전부터 옮겨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나 한전에 협의해서 가능하면 좀 옮겨드릴게요. 예. 그다음 우리 김덕희 우리 새마을 지도자가 말씀하신 건 언누사동에 그 신호등과 가속 카메라를 설치를 해달라는 건데 이건 제가 우리 경찰서 협의를 한번 해볼게요. 가속 그 카메라 시가 나는 게 아니라 경찰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교통사고 근거도 있고 그럴 거라고 봐요. 그 사고가 나셨다니까. 경찰서 협의해서 가능하면 수용트랙에서 가속 카메라를 좀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광희 통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뒷골 마을에 국어용지를 좀 길을 만들어놓는 포장을 해달라는 것인데 그건 내가 좀 현장을 좀 확인해가지고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그걸 포장해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그 국어를 완전히 없어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를 확인해가지고 그 도로가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70대 부지를 매입해놓고 마을회관 아직 지어주질 않고 있는데 그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얘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동네만 지어줄 수가 없어서 못 짓고 있습니다. 다른 동네 다 마을회관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한꺼번에 예산을 지어서 해주려고 그랬는데 근데 워낙 이제 땅값들이 올라서 이제 좀 틀렸죠. 이제 마을회관 지키네 이제 마을별로. 그래서 또 마을별로 필요하냐 하는 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산 투자해서 지어놓고도 무용지물이 되면 예산 낭비만 되는 거기 때문에 좀 곰곰이 생각하면 뭐 작년도 이걸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만은 마을회관보다는 길을 넓혀주고 도시계획도와 관련된 일들을 해주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그 마을회관이나 또는 농기계 창고를 제치고 그걸 빼고 한 10억만큼 각 통벌로 투입을 해서 도를 뚫어주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바로 시작을 못하는 이유는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돼서 연관해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에 금년 중에 어떤 형태의 그림을 그릴 계획이에요. 그리고 나면은 그 그림이 확정되고 나면 그 그림에 맞춰서 어떤 도를 먼저 뚫을 것인가 라는 걸 계산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지금 부지가의 산화색이나 마을회관을 지어야 되는지 안 지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좀 고민을 해보고요. 마을회관이나 농기계 창고는 전부 도시계획 도로로 전환을 시켜서 행정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억씩 투자를 해드릴게요. 그 대신 그건 당초 5억밖에 안 키로 했는데 도로를 뚫어주니까 각 통별로 10억씩 정도 투자를 해서 도로를 뚫어지는 것은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설진봉 통장님께서 만들어진 학원 동사무 증개축과 관련된 일인데 옆에 부지를 좀 사는 것이 어떻겠냐 지난번에 우리 김광희 의원님도 의견을 주셨어요. 일단 뭐 땅을 사놓는 것은 좋긴 한데 예산이 수반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한번 저희들이 좀 고민을 좀 더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지만 해도 200평이기 때문에 당초 이제 동사무소를 짓는 거 했는데 행정부에서 규제를 했어요. 인구가 얼마인 것은 몇 평 이상은 짓지 말아라. 이런 규제사항이 다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규제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는 지자체가 되면서 그걸 다 무시해버려서 그러는데 그래서 그 당시는 뭐 민선 때니까 그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감사 때 지적다 해서 징계를 먹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시장을 우리 시민들이 뽑으니까 징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응? 그래서 이게 조그맣게 지었던 것입니다. 부지는 충분한데 건물 자체를 쫓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역시 3층도 후에 증축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 모양새가 좀 이런 모양인데 사실은 200평이면은 바닥 면적 120평을 질 수가 있고 아마 용적률이 한 300% 되니까 360평이 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하구동 동사무소 아무리 크게 지어도 제가 200평 이상 질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인구 이 정도 인구 가지고 또 다른 동사무소 비교해 볼 때도. 그래서 사실은 부지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닌데 이제 앞으로 이 지역을 더 발전한다고 염두에 두고 좀 선투자를 한다는 개념으로 본다면 부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좀 저희들이 그런 고민을 좀 더 해볼게요. 그다음에 김찬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비료 농약을 공급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이고 하여튼 이것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가 농민이 어렵고 하니까 지원하는 일은 계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씩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는 못해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하여튼 뭐 지금 정도 항상 지원하는 체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그 시흥동에 있는 그 안양 쪽에 있는 그 새마을학교인가요? 농업 무슨 학교? 농촌 무슨 학교죠? 그 학교가? 농민교육원. 농민교육원하고 우리 지금 뒷골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선도 이미 그어져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역세권 개발사로 강역교통 체계에 넣어서 주택공사를 시켜서 우리가 도로를 넓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을 나지는 않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협의가 되면 우리 시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주택공사에서 할 수 있게끔 지금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 옆 도로에서 저쪽 무지리로 빠지는 도로도 지금 시흥시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명로에서 무지리 옥길로라고 하죠. 한일고등학교 앞에까지 도로를 뚫는 것은 지금 설계를 시흥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시흥시 경계구간권 우리가 예산을 주셔서 시흥시를 통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예산은 확보되지는 않았는데 확보해서 도를 뚫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김 기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금 원노원사에 도로를 뚫고 있는데 보상이 일부 됐고 아직 그 일부가 지금 보상을 안 찾아가지고 토지 보상협의회까지 가야 될 사항들이 몇 건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몇 평은 되지는 않는데 그래서 그런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예산도 거의 확보가 됐어요.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금년 중에 예산 확보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게 이제 그 중앙도시계획 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마면서 강제수용까지 해야 될 부분이 좀 남아 있어서 절차가 좀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금년에 착공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우리 강산촌 우리 이종훈 통장님께서 말씀한 강산촌 이주대책 관련 말씀이신데 강산촌은 지금 이주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와 관련된 사업을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시가 계획된 게 없기 때문에 계획은 돼 있는데 그걸 시행할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 각 폐강성과 관련된 일들인데 그래서 거기다 뭐 집을 짓게 해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땅을 사야 될 계획이 세야만 이주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거기에 대해서 땅을 강제로 사야 될 그런 데까지 우리 행정적으로 거기까지 행정적으로 나가지를 못했어요. 다른 일 하나 많고 또 그 사업 자체가 워낙 큰 사업이고 또 집이 해지와 관련해서 맞물려서 해야 될 일이 여러 행정적 전제가 좀 딸려 있고 그래서 아직 강산촌을 우리가 수용해야 될 정도로 행정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것도 앞으로 상당히 더 가야 될 부분이고 그러니까 강산촌 이주대책은 현실적으로는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여러분들 보관을 가져 있어 거기 사는 사람 나름대로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원회수 시설 밑쪽에 있는 수질과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 집중적으로 단속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부과장, 환경청소과장 나와 계시는데 좀 정확히 좀 챙겨서 한번 보시죠. 그래서 단속을 좀 적절히 해서 수질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설진수 통장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설진수 통장님 말씀하신 건데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된 얘기는 토지는 우리 시 거고 건물은 서울시하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등기상은 우리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 20년간을 빌려주게 되어 있어요.
협약은. 20년 이후는 안전이 우리 거가 됩니다만 20년을 쓸 때까지는 서울시가 절반의 지분을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번 빅딜을 성사시키면서 이거 공개된 얘기고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우리 설명서 통장만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시장님 방송을 안 했잖아요. 미리 얘기했는데. 응? 어떤가요? 방송을 하네. 방송을 방송을 해야죠. 그래서 빅딜 하면서 이미 우리 강명 하수는 서울로 보내고 구로쓰레기를 받기로 합의가 됐고 그걸로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를 안 해서 그렇게 했죠? 했어요. 공문에 없었는데. 어떤 공문에 없어요? 없어요. 언제 지나간다는 지 뭐야 열 팔아먹어가지고 돈 받는다고 언제 거기 공문에 썼어요. 이제 아, 열 팔아먹는 별개의 문제고 그건. 열 팔면 그거 하고 좀 그건 아니고요. 그렇지 않고 그래 열은 또 우리가 폐열을 이용해서 사실 거기다가 우리가 열병합 발전소를 짓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합의할 때도 열병합 발전소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근거를 터놓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폐열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폐열을 이번에 우리가 광명동에 이제 그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지금 30만 평 그 연구임대 아파트 짓는 거라든가 또는 철산동이나 한동에 있는 중앙 공급식 아파트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 난방을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역 난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소독 터널을 뚫을 때 이미 갈로를 묻어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LG 파워에서 이미 그 아래 우리가 사업 시행자를 결정을 해서 지금 LG 파워에서 우리 그 열을 사갑니다. 그래서 열이 아마 1년 정도 가면 한 10한 6, 7억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원가를 줄 수 있는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 비용에 우리가 쓰레기 처리한 1년에 한 120억 이상 들어가요 지금. 그래서 그에 대한 비용과 관련돼서도 좀 해야 되고 하여튼 열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은 좀 중요한 일들이죠.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된 부분은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괜히 낭주 쓸데없이 자꾸 오해가 쌓이면 안 되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장 절반의 지분은 토지는 우리 시 거지만 20년 동안 서울시가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고 150톤은 구로구 쓰레기를 태워주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현재 그 정도 쓰레기 양과 관련돼서 우리가 항상 체크를 하고 있지만은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쓰는데 효율도 아주 높고. 학원 동사님 너무 조금 전에 이게 광명 시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자, 그다음에 우리 한번 하자고 이제 아유. 이건 이미 합의를 해서 우리 도고천 부락이라든가 이런 쪽에 전부 충분하게 보상을 다 했잖아요. 그리고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이거 분명히 넘고 집어야 돼. 우리가 매뉴얼에서 그 기금도 얼마죠? 45억인가? 45억인가? 현재 35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35억이 예치될 정도로 우리가 기금도 다 지원하고 다 했던 부분인데 지금 여기 딴소리 해서는 안 되지. 그거는 지금 뭐야 시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 보고천 마을하고 협의한 그건 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다음에 구로구하고 구로 쓰레기 들어올 당시에 팔겠던 주민하고 협의한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지켜졌고요. 안 지켜진 것이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아니라 지금 여기 뭐 아까 7개항을 그때 저 합의 사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사항에 거기서 해결된 사항이 단 한 가지밖에 안 돼서 상수 조건. 그리고 그 나머지는 그냥 상수도 했고 건강검진 다 해줬고요. 건강검진 뭐 매년 하기로 했는데 그 해만 하고 끝낸 거 아닙니까? 예요. 그건 지금도 해드릴게요. 필요하시면. 근데 여러분들이 요구를 안 해. 얘기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건강검진을 하겠다고 요청을 와서 건강검진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없어요 여러분들. 오라고 안 오셔. 뒤에서도 그 계획을 통보를 해야 되는데 통보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라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약속을 안 지킨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약속 이행을 못 하신 거예요. 뭘 못했느냐면 부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 오겠다고 그랬거든요. 글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새막 마을회관 짓고 농기구 창고 질 때 구체적으로 한번 그 2000년도 6월 그 쓰레기 관계로 해서 협의될 시점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마무리 짓는 그걸 해가지고 그 8개통 그 대책이 대표들하고 시장님하고 구체가 이 마무리를 좀 지어줘야 되는데 그 마무리가 안 됐어요 지금. 그 부분을 좀 마무리 짓도록. 그래서 제가 대안을 쭉 제시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음에라도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장만을 못하고 시간을 좀 할애하셔가지고 요걸 좀 결론을 지어서 다음 2006년도 그 결론이지만 지금 이렇게 짓잖아요. 결론도 지금 짓잖아요. 그 마을회관도 지을 수도 없고 농지 그게 전부 투자할 거면 5억이 안 되는데 한 동네 통별로 5억이 안 되는 돈인데
예를 들어서 10억씩을 투자해서 또 도시계획 도로를 뚫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내가 뜨잖아요. 말로만 돼 있지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전체는 알려지지 않으니까 그거를 좀 활개통 주민 대표들하고 시장님하고 해서 구체적 결론 지어서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 관련으로 해서 서울 초기 노선 버스도 분명히 해주신다 해서 화용사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 근데 노선버스를 만들어 드렸는데 또 브레이크 담 넘어가는 식으로다가 슬그머니 몇 대가 다니다가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서덕터를 뚫어지면서 노선이 이 도로망도 좋아졌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 얘기할 적에는 안양시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서 협의 관계 때문에 그 순환을 못 시킨다 그랬는데 지금은 서덕터널이 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광명시 관내 화용수가 한 번에 돌아서 학원동 주민에서 서화동 주민, 광명동 주민이 연결돼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줘야 되는데 지금 범위에서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서울버스가 들어오는 거지 지금 광명 시내버스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그것이 범위는 수가 오면서 우리가 환승을 서울버스로 환승을 하지만은 경기도 버스로 환승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환승이 안 되다 보니 주민들이 서울버스 같으면 짧은 거리에 찍어가지고 내리면서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게 두 번의 교통요금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전부터 우리가 대책에서 주장했던 부분이 그런 문제입니다. 학원동 주민이 여러 가지 그림별제의 그런 어려운 그 경제적인 이런 제재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도 이걸 좀 해결해 주십사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됐던 부분 그런 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시장님 내년 이것이 대화의 시간에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이걸 마무리 지어서 내년부터는 이런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자원에서 시설과 관련해서 자꾸 연관시켜서 얘기를 하시는 것은 좀 그래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그만하십시다. 여기까지 상황을 해서 아주 딱 못을 박아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억을 어떻게 언제까지 해주겠다 이렇게 단서를 박아주시면은 더 이상 얘기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 끝나면 내년에 하고 내년에 끝나면 자, 그 다음에 우리 최인길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치락주 개발 관련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이 이제 농정 업무와 관련해서 걱정이 많이 돼서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 시가 농정 업무와 관련돼서 업무가 축소되는 것은 뭐 틀림없어요. 농지면적이 줄어드는 것인데 하여튼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건 뭐 우리 주민들의 일상은 아니고 그 시청 구내식당까지도 걱정을 해주시는데 우리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사람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많이 있지만은 공익요원들이 제일 많이 있어요. 지금 공익요원들 우리 시청에 한 300여 명 있는데 공익요원들 또 일식 사용자분들 어렵기 때문에 식상을 어느 요일을 통해서 페이스를 시키고 전부 예식을 하게끔 하는 것은 지역경제 참 의미는 있고 있는데 우리 공익요원들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고민을 좀 할게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질문 주신 것은 답변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특별히 꼭 말씀하셔야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예. 늦게 죄송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아까 설윤 대통령님께서 옛날 농로 구도로 그걸 인정을 안 해줘서 집을 못 짓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그걸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 안 드렸는데 일부러 말씀 안 드렸어요. 근데 그 도로를 살 수가 없어요. 또 안 팔아요, 그분들.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논사동 산장가든이라고 있었거든요. 지금 휴업을 했는데 그 골목에서 들어가면은 그 골목으로 들어가면은 지금 80번지 일대 농사에서 음마차를 이용해서 전부 짙은 도로예요. 그게 그 도로가 어디를 얘기하시죠? 일통 갈아엎고 있고 맞은 전에 거기 산장가들이나 예. 근데요. 예. 그게 그 큰 도로를 음마차를 이용해서 전부 농사를 짓는 도로인데 지금 도로가 이제 확장이 돼가 뚫려가지고 좋은 도로가 되니까요. 그 도로를 지금 이용을 않고 있습니다. 농로를. 그런데 그 도로를 인정을 안 해가지고 건축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안 내리는 도로가 아니라고 보는 예, 도로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 새마을 포장까지 다 했는데 그 옛날에는 그게 큰 도 아주 농사 1통에서는 그게 제일 큰 도로죠. 농로로. 그래요? 근데 그래요?
우리 그 도시민원팀에서 그렇다 이런 얘기죠? 예. 그전에는요 우리가 다시 운맥고개라고 해요. 저 밤에 저 4번이 저기요 가락고 이거 사이에 물 들어가는 거 마을 생길 때 농사를 먹던 도로인데 이게 인정을 안 해가지고 이상하더라고요. 최장 어디쯤 얘기하는 거죠? 아니 여기 최장님 여기서도 125번지인데 이게 뭐야 이게 원가 갖고 뭐야? 네, 125번 하지 말씀드릴게요. 여기 가락고 이거 토지 소유자가 인정을 안 해준다 이런 얘기지?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해서 도로로 인정해서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을 하면 가능합니다. 개인 땅이 모양이에요. 그게 동의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 건 우리 학원대가 수없이 많은데요 지금 그런 점. 개인 땅이라고 그러는 거지 개인 땅. 그걸 잘해줘야지 박수를 치죠. 아니 우리 설윤 선생님 그거 나무 땅을 그냥 시장에 마음대로 그냥 길로 만들어 그 허가내주면 안 되지 않나? 자, 저기 예. 최선호 주민님의 그 질문을 마지막으로 시장님의 다음 일정이 바쁘시. 제가 저는 논사동에 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 소각장이로 말할 것 같으면 저희가 우리 아궁지인데 저희들 주민들이 사실 봉투를 사갖고 쓰레기를 내놓고 이러는데 사실 우리 아궁지에 우리가 쓰레기 못 태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못 태우죠, 그래서 못 쓰레기 태우죠. 봉투를 좀 주시든지 안 그러면 쓰레기를 내놓으면 갖고 가시든지 그렇게 하시고 또한 우리 시장님이 지금 세 번째로 저희 동에 오셨는데 이렇게 뭐 다른 동도 다 놔두고 끝에서 전에 했는데 세 번째 오신 것도 고맙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학원동에다가 어떤 유익을 주시냐 그게 저희들이 더 관심이지 사실 세 번째 왔다 뭐 10번째 오셨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농민들이잖아요 우리 학원동은. 그런데 저희들이 정말 어른들이요 그 버스 한번 타봐요. 비틀비틀하죠. 기사들은 자기 시간이 있어서 빨리 핸들 잡고 가는데 노인네들 엎어지고 넘어지고 이러는데 가서 물리치료받고 뭐 하시냐고 일하시고 팔다리 아프시니까 이러는데 실제적으로 오셔갖고 우리 동민한테 정말 각동에 정말 노인정에 타만 안마기라도 하나 내놓고 선물로 주신다든지 이렇게 해야 저희들이 사실로 우리 학원동에 이렇게 관심 있으시구나 이렇게 고맙지 실질적으로 3번째 오셨다 20번째 오셨다 그거는 크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특별하게 묻는 게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의 신경 쓰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안녕하세요. 건강히 와주세요. 식빵 사려는 거 같고요.